이 되면 대통령이 웃고 무소속이 되면 철새들이 웃고 이 되면 서민들이 웃는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표현이 아주 아니 이거 표현은 딱 들어맞는 표현이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뉴스 중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게 맛보는 시간입니다. 취재중 진담 시즌2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저희가 자칭 특별 기획을 준비를 했어요.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 오늘은 비켜! 국회의원은 나야 나. 이거 누가 썼냐 이거. 5년 전에 이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본인 오늘 출연 안 한다고 막 썼구만. 막 썼어. 김땡땡 작가. 작가님 듣고 계신가요? 이제 4월 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만 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낙마로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네. 바로 전주을 재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주을 예비 후보들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출연자분들, 오프닝을 함께한 출연자분들의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네, 기자님. 휘 기자님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접니다. 수진여 인상의 미랄. 후덜휘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반갑습니다. 더 시크하세요. 네. 느낌이 그래요. 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대한 분이 계신데요. 기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기자님이 초대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왜 해? 이게 대본대로 안 가는군요, 전혀, 저희가. 전혀. 전혀군요. 전혀. 아니 사실은 뭐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몸값이 상승 중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빨리 끝난 사람들 많으니까. 네네네.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너무, 하지만 네. 허재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허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까 허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활동명을 항상 이제 MC 잼이라든지 이제 리포터 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휘 기자님께서는. 마음에 안 그래서 드시나요? 이제 조금 제 별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좋네요. 하는데 스포츠 방송하고 이제 팟캐스트 리포터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선배님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밥 벌어 먹고 살 정도만 네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기획이에요.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국회의원 나야나. 네, 그쵸. 네, 제목이 나야나. 굉장히 센세이션하네요. 이런 특별기획에 초대가 되셨어요. 그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긴데.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저는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좀 목소리도 내봤거든요. 네. 그게 사실 제도 정치하고는 조금 달랐던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인 아니면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왔는데 그 몇 년도 총학생회장이죠? 제가 16년도 박근혜 사태 때 총학생 회장이어서 얼마 안 됐네. 운이 좋게도 운이 이제 안 좋게도 가장 이제 열심히 좀 거리에서 활동을 했던 그렇네요. 네. 시기였습니다. 별로 평판은 안 좋더라고. 그 당시 이제 내가 역추적을 좀 해보니까 벌써 선배 알아보셨군요. 네, 저는 예. 뭐 다 알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음지에서 일하잖아요. 예. 야간에 일하고. 야간에 네, 그러니까 업소 쪽에서 일했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선글라스가 몇 번 제가 뵌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입구에서. 정말요? 성의별이 감사. 네, 여러분들. 자, 오늘 특별기획 전주을 재보궐선거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을 재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시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인데 맞아요. 정말. 관전 포인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기사에는 뭐 민주당 무공천 그리고 뭐 정운천 의원의 지금 뭐 비례를 던지고 와가지고 이건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뭐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뭐 바로미터다, 민심에 대한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국힘이라고 하면 전당대회에 지금 너무 이제 많은 초점이 시선이 맞아. 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무공천이지만 사실상 민주당이거든요. 그쵸. 지금 나오는 네. 사람들이.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금 그런 안건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리는 전주 을 재선거 뭐 빠밤 뭐 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맞아. 여기까지 맞습니다. 할게요. 네. 예. 잠깐만요. 저희 정확히 분석했어요. 방송을 편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 날 평가하지 말고 예. 본인이나 잘해. 그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이 전줄 재선거의 뭐 핵심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오늘 뭐 급하신 일 있나 봐요. 급해 술 먹어야 돼. 빨리. 그래요? 빨리 저희 4시에 약속이 네. 있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저는 뭐 우리는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료 시간이 중요해요. 종료 시간이. 와, 더 나쁜 네.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저를 보면서 약간 동물원에 약간 저기 초식 동물이 사자우루에 들어와 있는 느낌처럼 저를 보면서 웃고 그래, 계시는 분들이 그래. 계셔서. 아니, 그러니까 남편까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란 말이야. 빨리 아니, 해봐. 원래 저희가 이렇지 않는데 네. 말씀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 저요? 네. 기회를 드리는 거야. 아, 기회. 네. 아, 알겠습니다. 메인 스틸컷에 이렇게 타타. 네, 한번 당하는 느낌이지만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안 자체는 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키워드는 경제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대학가에서 선배님께서 저번에 이제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하실 때 저 소상공인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 대학가에서 전북대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3년간 학생이 없었어요. 어떤 장사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음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술 장사. 네, 이른바 막걸리, 물장사. 막걸리와 이제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는데 그 어디예요 가게 이름이? 가게 이름은 제가 말해봐. 노출하자 자존심입니다. 아 그래? 예. 알겠어요. 따뜻한 한식주점 누룩. 이거 삐처리 할 거 다 알아. 아니 안 해. 삐처리 할 거 다 알아. 안 해. 네, 제가 우리 이렇게, 자존심 있는 예, 방송이다. 이런 앞광고는 잘하지 않는데 일단은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장으로서 근데도 3년간 정말 폐업하는 가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제가 알진 못합니다. 근데 전북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력을 누가 좀 끌고 갈 수 있냐. 근데 여기서는 전주을에서 1년짜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1년짜리 지금 이거 통과한다. 그럼 바로 전 재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중물 전북 경제의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선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전주울 국회의원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룰 사람이 과연 뽑히느냐. 그러면 그 네. 판단을 뭐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이뤄온 업적 뭐 어디서 일을 이렇게 했다 이런 예시를 보고 판단을 하실까요? 뭐 염두에 두신 후보님이 있으세요? 뭐 핵심사는 아니고 네. 관심사는 그거죠. 정운천 의원 현역 비례대표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 저는 그게 제일 네. 어떻게 보면 흥행 요소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도로민주당이지만 그 후보들의 그 정운천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그 무소속 후보들의 단일화. 그리고 현재 이제 노력하고 있죠. 정당 중심으로 진보당의 약진. 이 3개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그러면 저는 전북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갈대 됐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해봐. 이제 저는 이렇게 다른 지역 사람으로서 이 전북에서 민주당이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미일까? 제가 감히 30대를 뭐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어릴 적부터 우린 당연히 민주당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요? 제가 이제 뭐 대학 시절을 여기서 보내기도 했고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제 투표하러 가시는 거 보면은 뭐 당연히 네. 예, 진보 정권이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던 뭐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거였고요. 공천이 사실상 그 전에 선거의 완료였다. 누가 공천이 되는지 였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학내에서도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친구들 보면은 일단 이준석 바람이 불 때부터 표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호남이라고 해서
절대적 민주당은 이제는 없구나. 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민주당인데 그럼에도 좀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전주울 재선거 후보자들 어떤 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파헤쳐 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한 명 한 명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일단 저희가 이 프로필을 후보들에게 직접 받았고요. 그래서 프로필에 보내준 가지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공평하게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순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등록하신 순서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정성을 좀 저희들이 맞습니다.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로 등록된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민 예비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 예비 후보인데요.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 졸업을 하셨고 전주시장 전 전주시장 후보였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역사문화교육원 대표를 하고 계신 김경민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김경민. 일단 이 국민의힘 후보는 김경민 후보.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 이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일단 당내 경선 넘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넘으셔도 사실 넘어야 할 산 많지만 가장 큰 산을 먼저 넘자고 하면 바로 정운천 현 의원입니다. 그럼 이 당 내에서는 어떤 후보에게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나요? 일단 뭐 당내 분위기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이제 화두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생각. 김경민 후보는 또 이제 이런 논리죠. 호남을 2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비례를 던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호남의 한 석을 잃을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실어줘라.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민 예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뭐 경선을 한다면 경선에서 승리 공천권을 거머쥘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경선에서 공천권을 얻더라도 현재 이제 정운천 현 의원과 김경민 예비 후보와의 당내 입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본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다. 네. 김경민 예비 후보는 딱 좋았습니다. 공약 세 개 좀 네, 저도 좋았던 요청했더니 것 같아요. 3대 공약. 디지털 플랫폼 중심 도시 전주. 그다음에 교통 중심지 전주. 완주 전주 통합. 메가시티 100만 명 기반 마련. 3대 공약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혹시 허잼님 네. 할 말 있어요? 좋아요. 좋죠. 좋은데 네. 비슷해요. 임정혁 후보와도 굉장히 비슷한 결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이런 논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는 2번 굉장히 좋아요. 2번. 전주가 교통중심지. 네. 저도 지금 전주에 13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이제 일 때문에 서울을 한 2-3번씩 왔다 갔다 네. 하거든요. 애써. 저는 익산에서 기차 탑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 후보님을 제가 뵙게 된다면. 네, 그러면 다음 예비 후보죠. 진보당 강성희 예비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분은 현재 진보당 대출금리 인하 운동본부장 그리고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대요. 진짜 밀고 싶네요. 아, 대출금리 정말요? 인하를 보니까 이분을 믿고 싶고 밀고 싶긴 하네요. 너무 힘들어. 소상공인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근데 제가 항상 지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전주 와서 초입부터 진보당 플랜카드 현수막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 이
전주의 길목들이 있거든요. 뭐 백제대로라든지 뭐 옹고울로라든지 이런 큰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거 저 오케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도 인사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와 제가 찾아봤더니 전국의 진보당 당원들이 지금 전주 을 선거에 다 내려와 있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 이번 선거에 제가 그래서 3대 관전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네. 약진, 네. 진보당의 네. 약진.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사실은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전북에서 매번 총선에서 10%가 넘는 지지율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정의당은 정작 후보를 지금 내지 못한 상황이고 진보당이 이제 곳곳을 돌면서 출퇴근길 인사를 비롯해서 스킨십을 굉장히 정말 많이 높여가고 하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막상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고민할 수도 있다. 뽑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정말 차선택으로 내가 가장 많이 봤던 사람들을 찍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괴로워요, 사실. 오. 출근길에 항상 계시니까.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출근해요. 더 잘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아보시더라고 진짜. 휘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러기도 하죠. 근데 아까 허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진보당에 그 정도로 진보당이 집중하고 있죠. 엄청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진보당 진보당에 이제 굉장히 좀 힘 있는 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정운천이 되면 대통령이 웃고 무소속이 되면 철새들이 웃고 진보당이 되면 서민들이 웃는다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표현이 아주 아니 이거 표현은 딱 들어맞는 표현이네. 지금 현수막을 보면은 모든 현수막 중에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맞아요. 다 걸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당이 되면 서민들이 웃는다라고 하면서 이 고금리 시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지킬 사람 우리입니다라는 지금 캐치프레이즈 느낌의 표어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실은 이제 1년짜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과연 이 공약들이 과연 그 진보당이 내세우는 그런 정책들이 과연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이 진보당이 원하는 것도 사실 휘 기자님의 방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뭐냐 한석의 기적을 우리에게 달라. 강성희 예비 후보의 대표 공약은 뭐예요, 한솔님? 이 대표 공약에서도 이 진보당의 그런 뭔가 서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단 대출금리 인하 3법을 제시했어요. 대출금리 원가 공시, 법정 최고금리 15%로 인하. 오케이. 네, 그리고 가스 난방비 인하, 에너지 공공성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허브 도시 전주로 도약. 요렇게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강성희 예비 후보의 공약을 제가 평가를 하면 대출금리 인하하고 가스난방비 인하, 에너지 공공성 강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선거 정당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허브 도시 전주로의 도약, 농협 중앙의 유치, 뭐 금융 공기업 유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지금 수년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예, 이게 왜 왔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직원들이 밥 먹잖아. 뭐 한 바쯤만 논았네요. 논았지. 근데 실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이 800조, 뭐 1000조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항상 이런 지적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진보당 강성희 예비 후보의 공약 중에 저는 관심을 갖는 건 이 금융 중심, 금융과 관련해서 과연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국회의원 한 명으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이 무소속 김광종 예비 후보인데요. 이 김광종 후보는 전 제15대 제16대 국회의원 후보셨고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였죠. 굉장히 뭐 선거를 많이 나오셨던 그런 그러니까요. 이력이 있으신데. 후보가 직업이시네요. 네네. 후보만 보여가지고 저도. 네네네. 예. 그렇네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기 허재님께서 아세요, 이분?
후보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요. 이분은 제가.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존재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저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 독점 정당 정치 구도를 좀 깨고자 네.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반면에 그 대중 정치라든가 제도권 정당 정치에 좀 맞지는 않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의지만큼은 최고시죠. 최고. 네. 공약도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약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3가지를 부탁드렸거든요. 7가지를 보내주셔서 오. 맨 앞에 3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도시,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그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도시. 교육감 출마하셔야 되나요? 네. 요까지 보면 교육감 네, 2번째로 국민연금공단을 가진 도시로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그 본부를 전주로 자발적으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도시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3번째로 기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고 지원하고 네, 제조업 본사들이 털을 잡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광정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눈에 보이는 게 독일의 그 미넨 사례를 우리 전주와 접목시키는 공약화하는 게 눈에 띕니다. 벤치마킹을. 예, 벤치마킹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 대표 공약 나오거나 선거 입 후보자 공보물 나오면 미넨하고 어떻게 이제 전주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정책들이 결이 비슷한지 그거는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무소속 김호서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네, 전 제9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을 지내셨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사무처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이분은 그래도 지역 정가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네. 꽤나 오랫동안 활동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익숙하네요. 이 네. 성함이. 네. 3년간 방치됐던 전주을을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상화시키려면이라고 먼저 이제 인터뷰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부 잘했네. 네. 맞아요. 깨끗하면서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을 먼저 비판을 한 네. 겁니다. 네, 깨끗하면서도 지역 정가를 잘 아는 것. 자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의정 활동은 전주를 위해서 뛰어왔다라는 이 지역을 위해서 뛰어왔다라는 본인 어필을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을 하면서 뭐 도의원 3선을 하셨죠. 그리고 제9대 최연소 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지금 구원투수 1년짜리 구원투수로 뛸 사람은 본인이 제격이다라는 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필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철새라는 지적을 그다음에 의회 광역의원 시절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몇 가지 좀 흠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토론회 때라든가 이런 때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부분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공약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2번째로 연간 2천만 명이 찾아오는 한류 중심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3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전주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공약들과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뭐 탄소 뭐 광역도시 성장 기반 조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소제목에 연기금과 연계한 금융산업 특화도시 조성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전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전북은행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오. 은행원 출신이어서 본인의 어필로는 이제 이 정치 지금 이 후보들 중에 이 금융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은행을 다닐 때
큰 규모의 돈을 운용을 해봤고 특히나 관련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해본 결과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금융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가장 큰 노하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주가 금융중심 도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이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뭐 그래 전주 금융도시, 금융특화도시, 금융수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결이 없는데 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전문성이 있다. 금융인 출신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과연 여기에 어떤 해답을 내놓으실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공보물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 모르니까 네. 이 부분 여러분들도 함께 좀 네. 지켜보셔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네. 되지 아, 않을까. 그러네요. 이건 재밌는 아. 관전 포인트네. 그러네요. 네, 은행가 다음 예비 후보 무소속 임정엽 예비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게요. 임정엽 예비 후보를 좀 보면 42, 43대 완주군수 그리고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는데 현재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또 다른 철새 네, 지적을 받고 있는 거는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완주군수 이미지 강하죠. 강하죠. 왜냐면 저는 이분 하면 로컬푸드예요. 완주 로컬푸드. 완주 로컬푸드라는 이야기가 완주에서 시작됐다라고 항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바로 임정혁 군수 때부터다 해서 본인이 선거 나올 때마다 이 로컬푸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자생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뭐 선거에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철새 정치 이미지였을까요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장 선거, 뭐 선거 다 나오셨지만 지금 군수 이후로는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는데 이번에 탈당까지 하면서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아무따 민주당이다, 뭐 민주당 계열이다 하면은 사실 김호서 예비 후보와 지금 단일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당선에 당락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김호서 예비 후보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임정엽 예비 후보기 때문에 임정엽 예비 후보가 저는 빅3 안에서도 그 중에 단연 좀 몸집이 가장 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완주군수까지 뭐 공적 때마다 시비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의 이제 범죄 전력 이게 항상 발목을 잡았죠. 민주당 내 공천을 받고 싶었지만 맞습니다. 또 상대 후보들의 그 쇄신 또 청렴 이런 어떤 주장에 따라서 공천에 배제되거나 또 그걸 예상하고 다른 출마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해소를 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표 공약은 뭐죠? 대표 공약은 전북 국가예산 12조 시대 만들겠다.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적극 추진. 그리고 청년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 전북 구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주 완주 통합. 이 부분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선 5기 완이 5기. 네, 민선 5기 완주 군수를 역임할 때 당시 전주시장과 완주 전주 통합을 추진했었죠. 네, 완주에서는 이제 국민 투표까지 이어지는 근데 행정 이게 절차 속에 이제 국민들의 반대표가 많아서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됐던. 근데 완주 전주 통합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전주 사람들. 전주 사람들은 한 분 더 계신데. 한 분 더. 네네네. 국민의힘 정운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이 프로필과 공약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바쁘잖아. 네, 저희가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네네. 이 말이 후보로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현재 읽혀지고 있는 거는 당 지도부에서 해당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정운천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허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례대표를 끝까지 좀 임기를 좀 완수하지
그 비례대표를 굳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국회 활동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게 어떠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현재 상황 우리 허잼께서 잠깐 제 생각을 한번 밝힐까요? 알고 있을 거 같아. 할 말 또 있을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사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셈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할까 말까라는 식이 아니라 거의 할 것 같으면서도 아직 발표를 안 했다? 이거 아직 셈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아 자기가 이제 지금 포기하지 않았을 때 비례대표 유지했을 때 뭐 좋죠. 아직까지 임기 남아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로서 또 호남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지금 1번이지만 2번은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나오지 않고 김경민 후보가 됐을 시와 안 됐을 시도 본인에게 크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만약 김경민 후보가 안 됐다. 본인이 안 나와서 안 된 거다. 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조금 더 본인에게 지도부의 요청을 더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느낌과 만약에 김경민 후보가 돼도 다음에 봐봐 우리 호남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김경민 후보와 뭐 경선 붙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붙습니다. 경선이.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평가를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당적 활동을 봤을 때 김경민 후보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산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구 전주에서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례를 던지고 나올까 말까에 대한 셈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 한솔 씨. 우리 행사 갈 때 무조건 행사 페이보다 프로필 먼저 보내는데 네. 저희한테 지금 프로필을 안 보내셨다는 그러네요. 건 행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잘했어. 네. 아주 좋은 좋습니다. 분석이었고요. 현역 의원으로서 쓴소리는 좀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마다 이 청년 정치 이야기 자주 들리잖아요. 네. 이 정당들마다 청년들을 참여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일단 이런 현재 청년 정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냥 불신이에요. 어. 슬프다. 그냥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 저희가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우리 삶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책에서 읽는 느낌. 다가오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뭐 기사를 보면은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내가 믿고 뽑았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 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 친구들, 동생들 아니면 뭐 정말 같이 일하고 있는 식구들한테도 투표장 가서 투표지를 버려라 그냥. 그치만 투표장은 꼭 가져라. 그러니까 사표를 던져도 투표율 자체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나이 때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나이 때 애들이 몇 번 뽑는지 어떻게 합니까? 비밀 선거의 원칙인데. 근데 이 나이 때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이만큼의 투표를 하네? 라는 게 곧 우리가 들 수 있는 칼과 방패와 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제발 저도 지금 방송에서 불신불신 거리지만 불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뭐 정치인들 노력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선거 일정이 언제인지 휘 기자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이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네.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3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지고요. 사전투표 때 우리 젊은 층들의 무한한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일 바로 본투표인데요. 꼭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네, 이번 주말 날씨 전해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좀 추우셨을 텐데 기온이 좀 내려가가지고 바깥 활동하시기에 춥다 다시 겨울인가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고 이번 주말은 따뜻할 걸로 비교적 온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비 소식도 없고요. 나들이 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결혼, 부고, 행사, 모임, 각종 홍보 다 좋고요. 제보 방법은 여기 밑에 나갑니다. 네, 이제 곧 3월입니다. 2월이 지나고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오긴 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은 이렇게 봄이 시작되고
새 학기를 맞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해봤는데 이 정치야말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혁신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눈높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이 4월 5일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눈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들의 정말 오늘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심 그리고 참여가 굉장히 절실하고요. 이런 게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취재중진담을 떠나게 되는데 항상 저는 구독하고 있고요. 구독하고 알람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거짓말 잘한다니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뉴스, 놓쳤던 뉴스 한술 더 떠서 깊이 맛보는 시간 취재중진담 시즌2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